이재명 대표 단식 16일째입니다. 건강이 많이 좋지 않다고 하고 입원 권고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대표 순환 시대라고 할까요? 어제 오늘 국회에서 이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 두 사람의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주제 이렇게 잡아봤고요. 일단 오늘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낮 12시쯤에 이제 국회 본청 안에 이 대표가 단식하는 당대표실 앞에서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70대 남성이 흉기를 꺼내서 혈서를 쓰겠다라며 좀 소동이 빚어졌고 대표실 앞에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최고위 끝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 장면을 많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어요. 한 50대 여성이 천만 농성장에서 단식 중단하라라고 외치면서 쪽가위를 휘둘러서 여경 2명이 좀 부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상황 이어서 보고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놓으세요! 팔 놓으세요. 놓으시라고! 놓으세요! 팔 놓으세요. 지원! 야, 너 지원 요청! 빨리 지원 요청! 같이 오신 분 좀 잡아주세요. 칼 여기 이분이 드신 칼이거든요. 나 술도 안 먹었고 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야. 국회 사무규칙에서 저희가 요청이 왔기 때문에 퇴보하겠습니다. 나가주세요. 물리력 행사하기 전에 나가세요. 119 빨리 신고. 네, 두 장면을 봤습니다. 일단 오늘 소동 벌인 70대 남성 당대표실 앞에 이제 종이에 전지 같은 데다가 이제 좀 현 정부 여당을 비난하는 문구를 쓰고 제가 현장 상황을 좀 영상을 봤는데요. 사람이 죽어간다. 이재명 대표가 죽으면 좋은 거냐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좀 자해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주변에서 말려서 인명 피해가 없이 정리가 됐는데 일단 국회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부터가 조금 궁금해요. 혹시 당에서 얘기가 있었나요? 네, 방문증을 받아서 네.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이제 네. 의원실 어느 의원실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원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오전에 이제 12시 낮에 저런 일이 있고 나서 사무총장 명의로 이제 의원회관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네. 이제 본관의 당대표실에 지금 이 대표가 계시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출입하지 않도록 그거 좀 주의해달라. 이제 그런 사무총장 명의의 또 문자가 발송이 되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만큼 방문객 관리를 조금 더 엄격하게 네. 이제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낮에는 다행히도 이제 자해 소동을 벌이고 이제 이렇게 했던 네. 건데 다친 사람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했습니다만 또 어제는 또 여경들이 2명이나 예. 크게 부상을 입고 해서요. 이 대표 단식이 이제 16일째 접어들었는데 정말 굉장히 건강도 나빠지시고 모두가 우려하고 또 많은 분들이 단식을 만료하고 계시지만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워낙 의지가 강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라 지지자들, 당원들의 마음이 굉장히 지금 아프고 걱정이 크신 상황이죠. 예. 그래서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어떤 형태로든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네. 또 국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과연 그 안타까운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만은 여경들 다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그러니까요.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네. 이게 특히 이 대표에게도 당에게도 또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도 이런 식의 어떤 그 본인의 입장 표명이나 이런 폭력적인 언동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엄격하게 좀 관리가 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그 두 영상, 어제 오늘 영상이 나갔는데 두 번째 나갔던 밤 영상, 어제 영상이 자막이 오늘로 나갔다고 합니다. 어제 영상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청장 명의로도 지금 문자가 나갔다고 네. 하는데 김준표 국회의장도 입장을 밝혔어요. 국회는 민의의 전당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 내에서의 이런 흉기 난동,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라면서 국회의장으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이렇게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금 어떤 목적이든 간에 폭력 당연히 정당화될 수 없고 강성 지지자들의 좀 극단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데 당에서 조금 단식을 멈추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건강도 문제고 예. 또 저런 어떤 폭력 사태들이 자꾸 빈발하는 것들에 네. 대해서
사실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긴 하지만 저런 폭력 사태를 용인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 단식하는 과정에 이미 양극단의 지지자들이, 극렬한 지지자들이 그 현장에 모여서 서로 충돌이 어찌 보면은 예측 가능했던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그 자해소동과 관련해서는 국회 본청 안에 어떻게 저런 흉기를 뭐 검색대를 통해서 다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예. 그걸 너무 허술하게 경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도 국회가 경내에는 굉장히 자유롭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그 여성의 소동의 경우는 사실 막을 수 있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야외 공간이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의 경우는 분명히 출입증을 발부받고 또 모든 소지품들을 검색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국회가 조금 다소 이런 어떤 안전이나 경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이한 측면이 있어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인명에 피해를 주거나 또 다른 어떤 뭐 분노에 의한 지금 뭐 묻지마 살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이 국회 내에서도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국회 사무처 직원이나 보좌진들이나 다 어떤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저런 일들이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큰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 경비도 강화하고 또 이 지지자분들도 두 분 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 뭐 그런 지지자들의 어떤 몸부림이랄까 이렇게 보여질 수는 있는데 국회에서의 폭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자제하시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두 분의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이 폭력 사태는 조금 이제 정리를 하고요. 이제 이재명 대표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뭐 오늘 민주당 의원들, 뭐 원내위원장들 직접 또 찾아가서 만류도 하고 어제 여당에서도 처음으로 또 단식 중단 요청이 공식적인 지도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이런 여당의 요청에 진정성이 없다. 좀 직접 와서 만나서 이야기라도 좀 해보고 얘기를 해야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대표께서는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중차대한 정기국회 시기에 단식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할 거면은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참 꼼수로 보여지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여지껏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이제 미동도 메시지도 없는 걸 보면 정말 그냥 금도를 넘어선 집단이구나. 자, 김 전 의원님도 여당의 이 중단 요구가 진정성이 없다고 보시는지 만나면 뭔가 좀 출구가 될 수 있는 건지.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여태껏 당시 첫날부터 조롱하고 폄하하고 비난만 해왔지 않습니까? 방탄 단식부터 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듯이 뭐 단식은 하고 계시나?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를 하던 분이 이제 15일째에 이르러가지고 그것도 회의석상에서 네. 중단을 정중히 요청드린다. 이렇게 하면 중단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여당 대표긴 합니다만은 뭐 거의 용산이 만들어낸 그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태생적 한계 때문에 운신의 폭이 매우 좁다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긴 해도. 그렇다 할지라도 이 대표가 처음에 얘기했던 뭐 세 가지 뭐 조건이랄지 요구사항, 예. 요구사항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김기현 대표가 그거를 어떻게 수용하겠습니까? 대통령실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있고 뭐 언급도 안 하고 있는 이런 마당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정치가 아무리 삭막해졌어도 그 2층 공간에 엎어지면 코달 때 이재명 대표실이 있거든요. 여야 대표실이 같이 있는데 같은 층에 걸으면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거기를 안 가시고 회의석상에서 보름째 만에 그렇게 중단하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성 없다는 얘기 나오고 립서비스 아니냐 얘기 나오는데 네. 뭐 총선을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나고 뭐 중도층 뭐 소구력 있는 뭐 정책 만든다 하고 이러면서 도대체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무도하게 인정머리 없이 하는 이런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이 어떤 생각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떠나서 정치적인 명분이든 어떤 이유를 다 떠나서라도 인간적으로라도 가보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면 달라집니까? 뭐 특별히 달라질 건 없다고 보는데요. 일단 그 여야가 그 정서적 거리감, 심리적 거리감이 너무
커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 이재명 대표가 그냥 일반적인 정부의 어떤 일방통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식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절실함을 표현하는 그런 단식이었다면 뭐 이틀 3일 만에 저는 김기현 대표가 찾아갔으리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적 리스크가 결과적으로 단식에 대한 진정성을 훼손하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오늘도 1차 공판이 원래 열렸어야 되는 날인데 연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검찰의 수사도 어쨌든 4차 5차에 대한 그 출석도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의 동정론이나 또 민주당 내부에서 체포 동의안에 대한 부결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이 결국에는 저 단식이 일정 정도 먹힌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 대한 사법적 리스크가 없는 그런 당대표였다면 뭐 당장이라도 지금 뭐 가서 네. 좀 단식을 중단 요청하고 정중히 얘기하는 것이 맞죠. 근데 안타까워요. 솔직히 뭐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대표가 한번 방문해서 이재명 대표께 강곡하게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네. 하여튼 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처음 스타트부터 그 진전성에 대해서 의심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그 오 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단식이 먹힌 측면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 지지층을 좀 결집시키고 당 의원들의 어떤 뜻이 조금 더 동정론 쪽으로 기우는데 좀 먹힌 측면이 있다. 그런 그렇습니다. 예. 분석이란 말이죠. 자, 오늘 그 현장을 좀 보니까요, 이제 초반에 단식이 좀 명분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민주당 비명계 조응천 의원이 또 단식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앞서서 조 의원이 나는 이것 때문에 그 현장 가고 싶지 않다라고 했었는데 잠깐 듣고 오늘 장면 보겠습니다. 정도 단식 명단을 관리하신 거죠. 그러면은 이제 누락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직 최고위원 이름 안 해놓고 그냥 그런 분도 계셔서 거기 좀 관리를 좀 잘해달라고. 마치 명단 체크 때문에 제가 쫄려가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어쨌든 찾아온 사람, 찾아오지 않은 사람, 단식하는 사람 동조, 한 사람 하지 않은 사람이 구분을 하는 거는 그런 일종의 십자가 밟기의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명단 체크해서 가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그래서 더 가기 싫다라고 했던 조 의원, 뭐 아무래도 뭐 건강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당 대표의 건강 걱정 차원에서 갔을 텐데, 자, 다만 또 이 단식이랑 또 체포동의안은 또 별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조 의원 또 비명계 일부는. 그러면서 조 의원이 이 대표가 직접 내 체포동의안 가결시키라고 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반대로 또 지도부랑 친명계에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뭐 가능한 주장이냐, 뭐 이렇게 뭐 대결을 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도대체 이 체포동의안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네. 당에서 아마 의원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근본적인 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예. 굳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라는 이 법의 원칙이 있는데 꼭 이재명 대표를 구속을 시켜야 속이 시원하겠는가? 애초에 체포동의안을 보내야 되냐? 이 정권이 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싶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영장이 과연 청구가 될 것인가? 네. 두 번째. 아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또 예측하는 분들도 발부가 있어요. 될 것이냐? 네. 예. 그래서 아니요, 영장 발부가 아니고 아. 체포동의안을 과연 아, 영장을 예.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과연 그렇게까지 뭐 명확한 증거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검찰이 가능할 것이냐? 이제 여기에 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곤 한데요. 중요한 거는 30 몇 명의 의원들이 이제 체포동의안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당론으로 막 못 박진 않았습니다만은 또 의총에서 또 결의한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정당한 영장 발부냐 이런 전제 조건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네. 이제 포기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럼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게 어떤 그 겁니까? 도대체 뭐냐? 기준이 뭐냐? 네. 이렇게 물었을 때 그건 국민의 네. 눈높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국민의 눈높이는 뭐냐? 이렇게 그렇죠. 질문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계속 깊어지는 건데, 예.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영장이 이제 청구가 됐을 시점에 미리 우리가 갑을 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시점에 민심,
여론을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또 의원 개개인들 이거를 무슨 당론으로 정하는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의원 개개인의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고요.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시점이 도래했을 때 네. 그때 고민하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영장에 청구된 어떤 내용들 어떤 것들이 거기 기재되어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판단하고 해야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불해서 고민하진 않겠다. 예. 저는 좀 아쉬운 게요. 네. 1차 체포동의안을 사실은 국회에서 가결했으면 예. 민주당의 저런 고민도 더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때 이제 찬성이 한 표가 더 많이 나왔잖아요. 물론 네. 기권표 때문에 결국엔 부결됐는데 네. 이제 2차 체포동의안이 올 것으로 다 예측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민주당의 고민이 더 깊어졌고 오히려 지금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갖고 더 많은 지금 고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체포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의 특권이잖아요. 일반 국민들은 검찰이 영장 청구하면 예. 가서 적부심 심사 받습니다. 예. 법원에 가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될지 안 될지는 법원이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당당하게 가서 본인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모두 가결시켜줘라. 내가 당당하게 법원에 출석해서 그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겠다. 이렇게 조홍천 의원의 생각 얘기하고 가는 게 맞죠. 일반적인 국민들이 무슨 체포동의안을 통해 가지고 가결이 될 것이냐 부결이 될 것이냐 갖고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네. 체포동의안 아니요 영장 청구가 되면 가서 법원에 가서 영장 청구 적부심 심사를 받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6월에 당대표 연설에서 얘기한 것처럼 당당하게 가는 게 맞다. 근데 지금 저렇게 건강이 악화돼 있는 16일 차의 단식 과정에서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뭐 인간적으로는 정말 안타깝지만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영장 청구 심사도 지금 불안정한 상태로 지금 나앉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식을 빨리 중단하시고 알겠습니다. 당당하게 오히려 국민들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